네,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보고를 받고 즉각 제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 제청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사의와 상관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서두에 오늘의 일련의 상황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제각까지 하루 안에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을 일단 두 분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새벽까지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공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한밤중 더 나가서 새벽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고요. 네. 사실 이렇게 새벽까지 진행된다는 것은 오늘, 그러니까 되게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짓겠다는 게 그런 어떤 정부의 의지가 담은 것이었고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징계를 제거한 것은 이런 이미 징계위원회가 새벽에 마무리됐을 때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정직 2개월이 바로 집행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어떤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검사징계법에 보면 대통령이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리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그대로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청와대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바꾸거나 그거를 뭐 징계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절차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고 그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것을 장관이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대통령은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대통령이 계속 그거 주장하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절차상 정당성을 꼭 확보해라. 그래서 사실은 연기가 되면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고 4시간 동안 경로를 벌린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가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거를 한 것이다. 뭐 정치적인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그냥 법과 규정에 있는 원칙을 지켜서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제거한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인데 이게 지금 바로 효력이 발휘되는 거죠? 네, 검사징계법에도 규정돼 있고요. 예. 대통령이 제거한 이상 바로 즉시 만일에 이것을 오늘 제거하지 않고 뭐 내일 또 다시 논의했다면 윤석열 총장이 내일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제 직무 배제되고 따라서 현재 대검 차장인 조나감 차장이 계속 또 직무 대행 체제로 아마 계속 이렇게 검찰이 운영되지 않을까 봅니다. 당분간은. 예. 이번 결정 이후에 추미애 장관 역시도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2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거의 뭐 1년여 만에 이렇게 사의를 발표하게 된 건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그럼 이 추 장관의 사의로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둘 간의 갈등은 좀 일단락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일단락이 되는 거죠. 추미애 예.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제 마음적, 심적 고통도 컸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요소가 이슈화되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뭐 일도 있었고 본인의 이제 아들과 관련된 뭐 수사도 있었고 예. 뭐 어쨌든 양쪽에서 공격을 많이 당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심적 고통이 좀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까지 마치는 것이 본인의 임무였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고통도 그렇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은 뭐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좀 개인적인 추측 예상입니다만 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사의를 그렇게 보는데. 수고를 하겠다라고. 네, 뭐 그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또 사의를 반려하는 거가 추 장관한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이 부분을 어쨌든 이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 요소가 더 이상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되는 부분도 고려하실 거고 이러면 제 개인적인 이것도 예측입니다. 뭐 빗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윤 총장 측이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 문제가 마무리되는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아직은 이르다고 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이제 물러난다 하더라도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이 문제가 이슈화는 계속 될 거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는 뭐 대통령이 재가를 했으니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소송 절차라고 또 볼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야권이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또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오게 된다면 예. 다시 이제 윤 총장이 이제 직무를 복귀한 이후에 이제 또 맞닥뜨리게 된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도 남아 있어요. 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 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2개월 후에 정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예. 더 강하게 수사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법무장이 누가 임명되든 그 수사와 관련해서 갈등의 요소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부나 아니면 현 정부 관계자와 관련된 수사가 강하게 드라이브가 들어갔을 경우에 또 다른 충돌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검찰 개혁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물론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이제 뭐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법이 통과됐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할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검찰 내부의 어떤 반발 요소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남아 있고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검사들이나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완전히 불만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불만의 요소가 계속 불거질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끝나는 상황까지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상황까지도 저희가 좀 전망을 해봤고 징계위의 결정부터 좀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6개 혐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인정한 혐의가 4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한 그 징계 사유들이 그 이제 일단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그리고 채널 A 이거 수사 관련돼서 수사 방해 내지는 감찰을 방해했다는 그 징계 사유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정치적 어떤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예를 들면 뭐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데요. 사실 이런 징계 사유 4가지는 좀 냉정히 보면은 사실은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되게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는 사실 지금 정직 2개월이 좀 그 결과 이런 무거움이 좀 가볍지 않나. 보통은 뭐 해임 내지는 더 나아가서 뭐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는 사유였다. 그래서 예. 이 장시간에 무려 17시간 동안 논의된 게 뭐 징계 사유면 사유 또 징계 양정은 양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이 걸린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서 저희가 그 징계와 그 징계 결정이 된 그 화면이 있었는데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 관련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징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예, 예. 2가지 혐의가 불문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면 저 2가지가 이제 불문이 됐는데 불문이라는 게 사유는 인정이 되지만 처분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냥 뭐 굳이 비교하자면 예. 뭐 어떤 뭐 형사 사건에서도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그게 경미하고 사안이 가벼울 경우에는 검찰에서 뭐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문 같은 경우도 그 징계 사유는 해당된다. 즉 잘못은 했지만은 이것이 곧 징계에 이를 만큼의 좀 무거운 비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것이 보통 불문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증거는 있지만은 징계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른 무거운 징계 4개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징계 사유로 기록에는 남겨두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문 결정이 난 부분도 있고 무혐의 결정도 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한 입장에서는 과도한 징계 뭐 혐의였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나 검찰 측이나 윤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그걸 문제 삼아서 이슈화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데 김 변호사의 말씀처럼 징계의 사유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문제점은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다만 네. 그 무게나 정도라고 하는 것이 징계의 요소가 될 만큼의 되냐 하는 부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건 인정하지
하지만 예. 그 부적절한 일이 정말 징계를 할 만큼 예를 들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할 만큼의 무게감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가 정말 확실하게 문제가 될 만큼의 증거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징계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 가지고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까지 내릴 정도의 문제냐 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모든 징계위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결과만 나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불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걸 기록에 남겨야 된다는 건 동의한 것 같아요. 즉 이런 일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내용이 있었다는 건 남기되 대신 네네. 이것이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는 증거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서 앞으로 이 문제도 지금 무혐의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불문에 붙여진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윤 총장 측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에 상관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일단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직무 배제를 하니까 바로 집행정지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법원과 더불어서. 근데 법원에서 그 당시에 이제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그 이번에도 유사하게 이번에는 다만 이제 그 소송 상대방이 다르겠죠.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이번엔 대통령을 상대로 한 그렇죠. 직접 소송 그리고 네. 또다시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텐데요. 아마 그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면은 아마 신청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빠른 집행정지 신청. 예, 집행정지 신청부터 하고 예. 그러면은 이번 달 내에 신문기일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래서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징계위원회에서 내건 굉장히 무거운 징계 사유에 비하면은 굉장히 가벼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도 고민을 한 것이 만약에 뭐 해임이라든가 이런 처분을 했으면 또다시 이 집행정지에서 그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이것은 대통령 제각까지 마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파국은 걷잡을 수 없고 그럼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정지 2개월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볼 겁니다. 이게 일종의 편법 내지는 꼼수 징계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우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 달 말에 예정된 아마 진행될 걸 보여지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보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든지 뭐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까? 집행정지 신청 관련해서는? 보통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이 이제 정직 2개월 또는 네.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직 2개월의 그 정직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예, 예. 그 정직된 2달간의 봉급은 받을 수 있거든요. 즉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아니다. 나중에 급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 사안은 임기가 24개월로 정해진 법으로 보장된 네.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나중에 2달치 월급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과연 법원이 볼 것인지. 근데 24개월 중 무려 2달을 직무 배제하게 되면은 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한 그러니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에 위반된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2달을 배제하게 되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아니냐.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해임 같은 경우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인용의 가능성이 높고. 예, 근데 정직 2개월은 굉장히 네.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사법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판례도 당연히 그러니까요. 없죠. 예.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굉장히 결과가 어떨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직 2개월 결정이라는 게 참 다양한 수계산이 반영이 된 결정이다. 이런 분석들도 법조계에서 일각에서는 했었거든요. 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대통령 제각까지 난 이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만약 윤 총장이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할지, 그러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기각이나 인용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처럼 법조인들은 예. 이걸 이해하고 뭐 어떤 결정이 나오든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 이 판단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직무정지 됐을 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각을 하지 않고. 그 말은 윤 총장이 마치 정당한 일을 했는데 피해를 당한 것 같은 이미지가 형성이 돼버려요.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이 나왔을 때 그게 정말 이 본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예. 즉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을 볼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이미지가 그대로 그 결과에 그냥 투영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용이 돼버리면 윤 총장이 그럼 억울하구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예. 기각이 되면 뭐 징계가 제대로 돼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에서 과연 본안과 관계없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거다. 예. 그리고 정치권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걸 분석하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또 여론을 이끌어 갈 거고요. 그래서 이 본안과 관계없이 가처분 신청 자체가 어떻게 집행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 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가 사실은 여론을 이끌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미 윤 총장 측에서 검사징계법 관련해서 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헌법재판소가 예. 그 사안인 만큼 좀 조속히 결론을 내주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이 이제 징계의 대상이 될 줄은 미처 예상을 못하고 구성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장관이 징계위원을 선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윤 총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법도 이미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1월 이 집행정지 판단이 이전에는 이 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했었거든요. 효력정지 예. 가처분 신청했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든 아니면 뭐 기각이든 좀 판단을 내주는 것이 또 헌재의 어떤 위상과도 좀 맞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도 절차적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심의기일 연장, 그러니까 심의기일을 좀 하루 정도 더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어제 막판까지 윤 총장 측 변호인과 징계위 간에 서로 약간의 좀 설전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최종 변론도 하지 않고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막판까지 갔을 때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윤 총장 측이 조금은 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어떻게 좀 근데 전망하시나요? 그 마지막 최후 진술, 그러니까 최종 진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면 최후 진술을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1시간 안에 하라고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못 한다. 우리 더 시간 달라. 어찌 보면 윤 총장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끌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더 기회를 잡으면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고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본인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이 할 말이 많아지고 그것이 여론에 미칠 영향이 커져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더 오래 갖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저는 주장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최후 진술할 수 있는 그걸 안 줬다거나 아니면 절차상이 정해져 있는 어떤 절차를 뺐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시간을 1시간으로 준 것, 그게 뭐 준비해야 되니까 최후 진술 내용을 준비해야 되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걸 안 줬다고 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측 변호인 측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절차적 정당성은 법에 정해져 있고 규정에 정해져 있는 절차들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따질 거라고 저는 봐요. 법원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규정과 절차를 잘 지켰다고 하면 뭐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판사가 재판할 때 모든 변호사의 주장을 다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예. 필요하면 받아주고 아니라면 그걸 또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차를 잘 지켰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법원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검찰 내부 뭐 벌써 징계위 결정 나오고 나서 비판 목소리 많이 나왔었는데 내부 동요 없을까요? 벌써 오늘 뭐 오후에 그 우리나라 최대 지검이죠. 서울중앙지검 이제 부부장 검사들이 전원 일치해서 뭐 반발하는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이제 물러나고 윤 총장 징계로 지난 1년 동안 이어진 이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좀 정부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일 텐데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전반전 정도 끝난 거 아닌가.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공언한 만큼 또 그 뭐 이번 달에 있을 법원 결정 그리고 지금 동요되는 어떤 지금 현장에 있는 검사들 이 목소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칫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 혼란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좀 그런 걱정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